우리는 후회 없이 살고 싶고 때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지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에 이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제임스 볼드윈. 우리가 후회라고 부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후회는 매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감정이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의하기 어렵다. 과학자, 신학자, 시인, 의사들이 모두 후회를 정의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심리치료사들은 바라던 바와 다른 상황으로 귀결된 어떤 행동이나 행위와 관련된 불쾌한 감정이라고 말한다. 경영이론가들은 후회는 실제 결과와 의사결정자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일어났을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생겨난다라고 말한다. 철학자들은 미래의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한 대상의 인지 및 의향의 선언에 동반하는 과거의 생각과 관련된 불쾌한 감정이라 말한다. 후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후회는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다. 이 과정은 두 가지 능력, 즉 우리 마음의 두 가지 독특한 능력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머릿속으로 과거와 미래를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노련한 시간 여행자이자 숙련된 이야기꾼이다. 이 두 가지 능력은 삶의 후회를 일으키는 인지적 이중나선을 형성한다. 세계 후회 설문조사에 제출된 수많은 후회 중 하나를 살펴보자.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겠다는 내 소망을 따랐더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랬다면 내 인생은 지금과는 다른 궤도에 올랐을 겁니다.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꼈겠죠. 이 몇 마디 말 속에서 버지니아에 사는 이 52세 여성은 두뇌의 놀라운 민첩성을 발휘한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그녀는 머릿속에서 과거로 돌아간다. 일단 그곳에 도착하면 그녀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부인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대학원 과정에 등록하는 데 안으로 대체한다. 그러고는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앞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녀가 과거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마주하는 현재는 조금 전 떠나온 현재와는 크게 다르다. 새로 단장된 그 세상에서 그녀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시간여행과 허구의 조합은 인간의 초능력이다. 해파리가 소네트를 작곡하거나 너구리가 플로어램프의 배선을 바꾸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인간 외의 다른 어떤 종이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어렵다. 반면 우리는 이 초능력을 쉽게 발휘한다. 실제로 이 능력은 인간의 뇌에 매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으로 이러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과 질병이나 부상으로 뇌가 마비된 성인들 뿐이다. 예를 들어 발달심리학자 로버트 거튼테그와 제니퍼 페럴은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밥과 데이비드는 서로 가까이 살며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연못둘레로 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연못의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돌 수 있다. 두 길은 같은 거리에 있고 똑같이 평탄하다. 밥은 매일 연못의 오른쪽으로 도는 길로 갔고 데이비드는 매일 연못의 왼쪽 길을 따라갔다. 어느 날 아침 밥은 평소처럼 연못의 오른쪽을 따라 자전거를 탔다. 하지만 밤사이 나뭇가지가 길에 떨어져 있었다. 밥은 그 나뭇가지에 부딪혀 자전거에서 떨어져 다쳤고 학교에 지각했다. 왼쪽 길은 괜찮았다. 같은 날 아침 평소에는 항상 왼쪽 길로 가던 데이비드는 연못의 오른쪽 길로 가기로 결정했다. 데이비드도 나뭇가지에 부딪혀 자전거에서 떨어져 다쳤고 학교에 늦게 도착했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날 연못의 오른쪽 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기로 한 사람 중 누가 더 속상해할까? 매일 그 길로 가던 밥일까? 아니면 평소에는 왼쪽 길로 가다가 그날따라 오른쪽 길로 가기로 결정한 데이비드일까? 아니면 둘 다 똑같이 느낄까? 거튼테그와 페럴은 7세 아동이 후회를 이해하는 정도에서 성인과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썼다.
응답자의 76%는 데이비드가 기분이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5살짜리 아이들은 이 개념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응답자의 약 4분의 3은 두 소년이 똑같이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 어린 뇌는 후회가 요구하는 정신적 공중근해 타기를 할 수 있는 힘과 근육을 갖추는데 몇 년이 걸린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6살이 될 때까지 후회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8살이 되면 후회를 예측하는 능력도 발달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후회를 경험하는데 필요한 사고력이 완전히 발달한다. 후회는 건강하고 성숙한 마음의 표지다. 후회는 인간의 발달에 매우 기본이 될 뿐 아니라 적절한 기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이 후회를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2004년에 발표된 중요한 연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인지과학자팀은 참가자들이 컴퓨터 룰렛 모양의 바퀴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돌리는 간단한 도박 게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바퀴의 어느 지점에 화살이 떨어지느냐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을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바퀴를 돌리고 나서 돈을 잃자 기분이 상했다. 놀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룰렛 바퀴를 돌리고 돈을 잃었을 때 다른 쪽 바퀴를 선택했다면 돈을 땄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분이 정말 나빴다. 그들은 후회를 경험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분이 더 나빠지지 않은 집단이 있었다. 아너전드피질이라고 불리는 뇌 부위에 병변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신경과학자 나탈리 카미유와 동료들은 사이언스에 이렇게 썼다. 이 환자들은 어떠한 후회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후회를 느끼는 능력의 결여는 장점이 아니었다. 뇌 손상의 징후였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다. 우리는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회란 살면서 되도록 경험하지 않을수록 좋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 인생을 사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는 이 책, 후회의 재발견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 드라이브, 언제 할 것인가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다니엘 핑크가 4년 만에 신간을 들고 우리를 찾아왔다. 그가 이번에 새롭게 던지는 주제는 바로 후회다. 그는 후회의 재발견을 통해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감정인 후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실제로 다니엘 핑크는 2019년 어느 봄날 후회의 감정을 뼈저리게 경험한 뒤 후회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게 된다. 그는 심리학과 신경과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의 관련 연구를 철저히 분석하였으며 후회에 대한 역대 최대의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한다. 전 세계 105개국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회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후회의 구체적인 양상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다니엘 핑크는 후회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이며 후회하는 능력 덕분에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동안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가. 오로지 인간만이 후회를 통해 발전해왔으며 현명한 후회를 통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 후회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반성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과연 사람들이 인생에서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 후회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가? 이 책을 통해 후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당신의 후회를 최적화해보는 건 어떨까?